예상하지 못했는데 백남기 선생의 부검 문제가 계속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 이슈 이어졌습니다. 길증 기자. 야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백남기 씨 유족 그리고 경찰 서울대병원의 일부 생각이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국감에서 백남기 씨 부검 영장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오늘은 법원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최근 부검 영장을 발부하면서 유족의 동의를 구하라는 단서를 달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라는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고 심지어는 그 영장을 발부한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정확한 의도가 뭔지 확인을 하자라는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끼리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여당 측은 판사는 판결문으로만 말하는 뿐이다라는 그 법조문을 인용을 해서 법문을 인용해서 그 증인 채택을 거부했고요. 증인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자, 그럼 계속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공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결국 물대포만 맞아서 쓰러져서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냐 아니면 외적인 요인이 추가로 있느냐 그 얘기인데요. 양쪽의 공방 정리해봤습니다. 이 물대포보다 훨씬 더 압력이 강한 세차장에서 쓰는 이런 것 가지고도 사람 뼈가 부러진다는 거는 보통 상상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규명하는 데는 부검이 제일 중요한 거다.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빨간 우비를 입은 사람이 때렸다는 얘기서부터 왜 안아골절이 있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물을 맞고 쓰러지면서 다쳐서 그게 사망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죠. 상식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답변을 드리기 예, 뭐 답하시기 힘드시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병사입니까 외인사입니까? 외인사죠. 외인사죠. 예, 예. 부검했습니까?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만은 예, 가족들이 반대해서 부검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신체에 칼을 대지 말라고 자녀들이 얘기해서 시신에 있던 총알도 빼지 않은 채 매장했습니다. 굳이 부검까지 가족들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노무현 전 대통령님도 부검을 안 했습니다. 옛날 대통령들도 원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거 할 겁니까? 네. 좀 보고 있으면 저 부분에 노회찬 의원과 김진태 의원의 논쟁은 좀 넌센스죠. 네. 사실 부검이라는 것은 어떤 고인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법적인 분쟁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인이 명확할 경우에는 외인사라고 해도 부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했을 때 자살이 명확하다 그러면 부검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 백남기 씨 고인과 국가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요. 이 사인이 명백하게 과실치사다 그러면 이제 해당 경찰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부검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사인이 명확하다 그러면 부검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네. 지금 그 부분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일단 부검 결국 본인 동의 없이는 하지 말라. 부검은 하라. 그러나 꼭 본인 동의를 가족의 동의를 받으라라는 것이 영장의 정신인데 아까 이제 금태섭 의원과 김진태 의원 이제 검찰 선후배 출신 국회의원 여야 의원끼리 이제 붙은 논쟁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이제 물대포 이외의 다른 이유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김진태 의원이 계속 얘기해 왔었는데 바로 이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왼편에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보이실 텐데요. 백남기 씨가 쓰러져 있는 상황에서 가까이 다가가려다가 갑자기 넘어지면 앞으로 넘어지는 저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이때 이 과정에서 고인이 된 백남기 씨의 얼굴 부위가 이 충격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견해를 갖고 있는 게 김진태 의원이나 여당 쪽 주장인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야당 쪽에서는 저 상황이 백남기 씨의 죽음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 오히려 만약에 있다면은 물대포에 빨간 우의 입은 사람이 맞아서 그 힘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물대포 때문에 백남기 씨가 숨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금태섭 의원이 이제 안와 골절이라는 그 의학 용어를 썼는데 이제 눈 주위의 뼈가 부러졌다는 건데 저렇게 이제 물대포를 맞아 쓰러지는 경우에 그럴 수도 있지만 저렇게 빨간 우의를 입은 사람이 물대포에 밀려가지고 넘어지면서 무릎 같은 걸로 가격을 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김진태 의원 쪽에서는 경찰만이 아니라 저 빨간 우의도
그 백남기 선생이 목숨을 잃는데 관여한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김진태 의원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 지금 첫 번째 재판이 열렸거든요. 그럼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 결국 이제 사망 원인이 무엇이냐 나올 텐데 그럼 경찰이 어떻게 할까요? 네. 아마 저 영상이 틀 겁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이것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겠죠? 네. 그리고 서울대 백선화 교수 증인 신청하겠죠? 그럼 네. 백선화 교수 나와서 뭐라고 그럴까요? 저는 병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치료를 좀 거부해서 치료가 안 되는 이 얘기 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유족들은 계속 외인사 주장하겠죠? 네. 그러면 판사가 그걸 양쪽 얘기 듣고 그 물대포 때문에 사망하셨다 이렇게 판결을 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족을 위해서라도 부검을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돼야 그래야 불필요한 논쟁이 계속 생기지 않을 텐데 글쎄요 뭐 어찌 이 사건이 흘러갈지 참 저는 좀 안타깝기만 하네요. 옆에서 지켜보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족 쪽에서 지금 그 백남기 씨의 죽음이 정말 억울하고 잘못된 어떤 과정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망에 이르렀다. 이런 판단을 갖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지금 제기하고 있다면 당시에 그 민중총궐기라는 제목의 집회를 주최했던 53개 단체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네. 집시법에 보면은 분명하게 질서 유지인을 둬야 한다. 그러니까 그 집회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진행이 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 유지인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된다라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시위대가 질서 유지인을 둬야 된다는 자기가 뜻입니까? 스스로 집회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둬야 합니다. 예. 거기에다가 백남기 씨는 194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따져도 네. 칠순에 가까운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네. 질서 유지인이 그런 고령의 노인이 살수차가 앞에 있는 그 맨 앞쪽에 나갈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둔 이런 네. 집회 주최 측의 안전 불감증에 가까운 이런 태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만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받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저 작년 11월 14일 상황 보시면은 시위대가 쇠파이프를 경찰한테 휘두르면서 사실 질서 유지를 둔다는 것 좀 상충되는 것 때문에 뭐 동시에 기대하기 좀 힘든 것입니다만 어쨌건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점이 좀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렇고 제가 아까도 자꾸 부검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 제가 막 경찰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부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족이 소송을 말끔하게 승소하기 위해서도 부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유족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경찰이 부검하다가 사망원이 바뀌는 거 아니야? 그렇게 뭐 못 믿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그걸 우려해가지고 유족이 원하는 변호사나 의사 참여하고 전 과정을 촬영하라는 조건을 단 것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법원이 이례적으로 유족을 입장에 생각을 해가지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협의조차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러면 과연 왜 끝까지 부검을 원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잠깐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요, 서울경찰청장이 출석했는데 책임을 묻느냐,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맞다고 인정을 했다가 나중에 좀 번복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속기록까지 다시 봐가면서 한 건데 작은 해프닝이 벌어졌던 거죠. 그 장면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사건이 난 당일날 응급실에 인턴밖에 없었던 게 맞습니까? 그 상황은 제가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오셨어야죠. 지금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 당시에 주홍호 교수라는 분이 그 수술에 대한 의견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당시 환자가 후송됐을 때 상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 파악 제대로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적어도 서울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을 하시고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은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커요. 저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영상 틀어보세요. 자, 저거 정보 살수한 겁니까? 그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물만 좀 실끔하고 마른 거예요. 저 경고 살수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저게 4초간 바닥에 쏜 거예요. 1초 물 자체가 보이 잡히질 않아요. 입구에서 쭉 나오다 말고 1초도 지속이 안 된 것을 바로 직사살순해버린 거예요. 저래놓고도 변사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이제 결국 4초간 이제 물 바닥에 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나 보네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 규정 위반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는 거군요. 자, 그런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보이는 저 살수차라는 게 결국 수도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동영 차장 어떻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오늘 이제 아침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앞으로 저런 비슷한 시위가 있을 때 살수차에 서울시에 물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그 언론 인터뷰 통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런 그 경찰의 진압 방식, 살수차에는 소화전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소방본부는 서울시 내 지휘 아래 있기 때문에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저런 소화전을 통해서 살수차에 물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또 다른 논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수차를 통한 시위 진압은 이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박원순 시장이 오늘 아침에 했던 라디오 인터뷰 얘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서울시의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국정감사 끝난 다음날 아침에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듣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가 시 산하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소화전에 쓰는 물이라는 것은 화재 진압을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아니 이거 지금 대모 진압을 위해서 그 물을 쓰게 하는 것은 용납하기 힘들죠. 글쎄, 길증 기자 어떻습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힌 박원순 시장입니다만 시위도 거칠어지면은 물대포로 진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규정이고 법이잖아요. 그래서 살수차도 산 건데 그럼 물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는 살수차 쓰지 말란 얘기잖아요. 좀 약간 인기영합적인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살수차를 운영하고 있고 불법 집회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리 소화전을 관리하는 서울시라고 하더라도 명백한 근거 없이 물을 단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지나치게 유족 측이나 아니면 제야에 있는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가보안법 폐지 안 된다. 더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이제 중도적 성향을 많이 강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표심을 좀 노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좀 생각이 바뀌는 건가요? 사실 저거는 국민 모두에게 공감받을 확률은 많지 않은 말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의 대선 가도가 그다지 낙관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그 차점적인 박원순 시장이 부각이 돼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조급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나 박원순 시장 쪽의 전략은 시민단체, 노동단체 이런 쪽을 끌어안으면서 제야의 지지층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약간 지금 확장보다는 기존의 지지층을 더 결집을 시키기 위한 일단 그런 쪽의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적을 했다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요. 박원순 시장이 저 이야기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지지층을 넓혀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저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역으로 그러면 박원순 시장을 향해서 불법 폭력 시위를 아주 찬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공격적으로 질문을 한다면 박원순 시장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살수차의 존재 이유는 불법 폭력 시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이지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데 쓰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수차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저런 발언을 하게 되면 불법 폭력 시위 옹호하는 것이냐 이렇게 좀 과도한 질문을 한다고 그러면 박원순 시장으로서도 썩 달갑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 박원순 시장이 이제 선명한 그 선을 밝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 살수차 때문에 백남기 선생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했을 거로 짐작을 합니다만은 과연 경찰들을 만나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6가지 소식 모두 봤습니다. 윤경민 부장 또 여기서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